코스피 5천 돌파 축하드립니다. 그래서 속보로 영상을 찍는데 좋은 일로 속보 찍는 거는 너무 오랜만이라 기분이 좋네요. 우선은 어젯밤에 넘을 줄 알았어요. 왜냐하면 이미 코스피 5천을 넘을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었었는데 이거를 또 괜히 먼저 찍으면 설레발일 것 같아서 눈으로 확인하고 찍자라고 하면서 했습니다. 뭐 물론 설레발은 좀 먼저 쳐놨었었는데 1월 19일 날 내일 코스피 5천 되는 날이라고 했는데 요걸로 또 많이 뭐라 하셨죠. 네, 그래도 욕먹을 각오하고 될 때가 됐는데 라고 해서 올렸던 겁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관세 나오고 하면서 이슈가 되면서 증시가 또 우르르 했었을 때 그때 또 어떤 얘기 했냐면은 그 다음 날인가 그랬을 거예요. 나야 코스피 다시 도전 이렇게 이제 해놨을 때 사람들이 또 뭐 이것 때문에 떨어졌다면서 막 또 뭐라 많이 하셨잖아요. 근데 그냥 올라가는 추세가 어쩔 수가 없이 올라가는 거였었고, 제가 생각했던 관점 두 가지 말씀드리면 이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. 단기적으로 우선은 사람들이 지금 매수하는 흐름이 굉장히 강했었기 때문에 5천 터치하는 거를 눈으로 보고 난 다음에 판단할 것이다. 사람들이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하든 아니면은 이제 이때부터 신규로 들어오든 5천이라는 그 앞자리가 바뀌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. 그래서 5천은 찍고 난 다음에 그 뒤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5천은 터치하는 게 맞다라고 봤던 거고, 거기에 이제 방해했었던 게 트럼프였었는데, 트럼프가 타코를 계속 하잖아요. 그래서 뭐 타코를 할 거냐 아니면은 그린란드를 강하게 밀어붙이기 위해서 관세를 막 끝까지 갈 거냐라고 했는데, 제가 본 베이스는 뭐였었냐면은 이 자체 싸움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유럽이랑 미국이랑 이득을 보지 않는 관계에서 관세로 치고받는 게임을 하진 않을 거다라 봤죠. 그리고 관세로 치고받으면서 서로 경제적인 상처 입힌 다음에 그린란드를 가져간다? 말이 안 되는 거죠. 안 그러면 민심이 더 나빠질 텐데. 그래서 이 방법은 평화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. 그린란드 주민이 원하는데 우리가 그린란드를 가져간다는데 너희가 무슨 말이야? 라고 하면서 무기라는 걸 쓰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전략을 쓸 가능성도 있다. 라고 생각을 해서 저 관세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봤습니다. 그러면 관세 문제로 눌러놓은 것들이 회복이 될 거고 이제 흐름대로 계속 갈 거다라고 봤을 때 이게 언제 협정이 될지 모르잖아요. 다보스 포럼이 될지 몰랐어요. 근데 다보스 포럼 전이 될 수도 있고 후도 될 수 있겠지만 이 흐름대로 가지 않겠는가라 했었고, 또 하나는 뭐였냐면 미국 증시가 계속 하락하는데 한국 증시가 그거만큼 하락하질 않아요. 예를 들어서 미국 증시가 1.5% 하락했으면은 한국 증시가 0.3%밖에 하락 안 합니다. 그럼 1.2%가 상승했다라는 거예요. 그 힘 자체로 보면은.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. 어쨌든 5천을 터치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진짜 모르는 일이에요. 만약에 저라면 차익 실현을 조금은 할 수도 있을 거라 봐요. 왜? 기관들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, 뭐 외국인들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으니까, 그런 면에서 뭐 여기서 무리하게 막 베팅보다는 그냥 홀딩하면서 수익을 즐기던가, 이제 약간 이제 뭐라 해야 될까? 선수들의 영역이라고 해야 될까요? 이때부터는 승자들의 영역이지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의 영역은 아니라고 봅니다. 뭐 개인적으로 얘기하자면 물론 이제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. 더 올라가서 더 막 대박 날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했지만, 그냥 개인적으로 저도 그냥 투자했던 흐름 봤을 때 3천 찍고 조정, 4천 찍고 조정, 5천 찍고 한번 조정, 이래서 오히려 한번 또 조정 줄 때 그때 사는 방법도 있다. 신규로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전략들도 쓸 수 있다라는 거고, 너무 다급해져서 포모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. 모든 투자에 있어서 포모로 투자해서 좋은 결과를 낸 거를 본 적이 없어요. 2007년에도 그랬고 2011년에 2015년에 중국 투자했던 사람도 그렇게 됐었고, 그리고 이제 2015에서 17년에 바이오 투자하던 사람들도 그랬었었고, 코로나 때도 증시 그 3천 넘고 삼성전자 10만 원 찍을 때 그때 들어갔던 사람도 그랬었고, 부동산도 21년에 제일 비쌀 때 들어갔던 사람도 그랬었었고, 그러니까 항상 제일 비쌀 때 들어가는 게 모든 게 문제더라. 그럼 그때부터 얼마나 더 간다는 거는 그냥 그분들이 드셔야 되는 영역이다 라고 하면 되고, 내가 거기서 무조건 그 비싼 가격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서든 거기 수익을 뺏어올 거야, 이 마음은 약간 아니라는 거죠. 그러니까 신규의 타이밍은 아니라는 겁니다. 그럼 오늘 증시 뭐가 올랐냐 보면요, 다 올랐습니다.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전반적으로 어떤 기업의 실적으로 된 것들이 아니라 심리적인 반등의 영역이 강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.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라던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인텔이 올랐기 때문에 오른 게 있습니다. 그쵸? 그리고 그 나머지들 보면은 이제 몇몇 섹터들, 글로비스라던가 현대차 계열들, 뭐 이런 것들, 뭐
올라갔었고 휴림로브소는 정지돼 있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플러스 정도인데 그냥 분위기상 좀 올라갔던 애들도 있어요.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옥석을 좀 가려야 될 거다라고 봤고요.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개인들이 내내 팔다가 오늘 드디어 사기 시작했습니다. 최근 들어서. 그 얘기는 뭐냐면은 개인들은 4천에서 5천 올라갈 때까지는 믿지 않았죠. 그게 말이 돼? 라고 하면서 계속 매도하고 곧버스 치고 이랬었고 반대로 외국인들은 이때부터 계속 매도를 시작합니다. 쭉쭉쭉 매도를 해가지고 이제 4천 한 500 부근부터 5천까지는 계속 매도를 하면서 차익 실현을 계속 했었어요. 그럼 이 5천이 넘어가는 상태에서 매도 실현을 하는 게 과연 외국인한테 따라가는 게 맞을 건지 이제 5천부터 사들이기 시작하는 개인을 따라가는 게 맞을지는 뭔가 분위기가 그렇잖아요. 이게 결과론이니까 누가 맞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개인이 따라가는 패턴을 따라가서는 장기적으로 성공할 확률은 낮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방향을 확 틀었거나 어떤 방향을 지속적으로 갈 때 그때 얘네들이 왜 이런 방향을 선택하는지 그거를 또 볼 필요도 있다는 거죠. 왜냐하면 제가 느꼈던 건 지수를 끌어올리는 거는 외국인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기관이고요. 개인이 지수를 끌어올리는 경우는 크진 않습니다. 특정 종목을 올릴 때는. 그래서 좀 개인과는 반대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이크론 얘기가 나와서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것들도 올랐었는데 우선은 다 나왔던 뉴스들이거든요. 이제 메모리 3년에서 대만의 반도체 공장을 2조 6천억에 인수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. 근데 이제 시작을 보여줬다라는 개념인 거고 전 세계 40%까지 끌어올리겠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좋았죠. 그래가지고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계속 쭉쭉쭉쭉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줬었다라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인텔이었었는데요. 실적 발표 하루를 앞두고 실적 기대라고 하면서 12% 오르는데 열어봐야 안다 생각해요. 그러니까 인텔의 실적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? 왜냐하면 엔비디아 실적은 예상할 수도 있죠.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잘 나올 거 알고 잘 팔릴 거 아니까 얼마나 비싸게 팔았냐, 얼마나 이제 이런 정도 흐름으로 예상하는 건데 인텔 거는 분량이 얼마나 될 거냐, 기술력이 과연 믿을 수 있는 거냐, 이게 얼마나 또 나왔냐. 그러니까 이 레인지 범위를 위아래로 휘둘기 때문에 예상이 좀 어렵습니다. 근데 그거를 기대했다고 10% 오른다는 것 자체가 조금 좀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돼요. 그래서 실적 예상에서 10% 오른 거를 하루 전에 사는 거는 안 된다. 차라리 실적 예상에서 주가가 안 오르거나 떨어진 것들을 사는 거는 먹을 게 있잖아요. 해볼 수 있는데 갑자기 먼저 팡 뜨는 것들은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코스피 5천 터치한 거 너무 축하드리고 아까 한 5,008에서 5,019까지 가는 걸 봤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라. 그러니까 지수 플레이로 가지 말고 기업 플레이로 갔으면 좋겠어요. 5천이라는 건 다 제외하고 내가 좀 좋아하는 기업인데 아직 안 오른 건 뭐가 있을까를 또 찾아보면서 투자하고 저평가를 찾아서 고평가에 팔고 저평가에 사서 고평가에 팔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거를 하는 게 어떻겠는가가 저의 생각입니다. 너무 숫자에 연연하지 말자. 좋은 기업을 사고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거지 코스피 5천이 됐다고 내 주머니를 채워주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말을 누군가는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욕먹을 각오하고 합니다. 축하드리지만 너무 자만하지 말고 계속 꾸준히 부지런하게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주식 열심히 강의하고 있는데요. 여러분들이 한 번씩 같이 들어주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잘 만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특히 왜냐하면 이제 신규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. 4,500 넘어가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는 기초부터 좀 알면서도 실전 투자도 해야 되는 상황. 굉장히 딜레마예요. 기초 공부 다 하시고 이제 들어오세요라고 말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그래라고 하면서 막 무조건 실전부터 하겠다는 거예요. 근데 그걸 말린다고 이제 말려지지 않더라고요. 그럼 실전 투자를 하면서 기초 공부 그럼 동시에 합시다. 그거는 또 괜찮대요.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 저와 같이 공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